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주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주택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 특례 적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예,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양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최종적으로 세무사님이나 전문가님들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그 시점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그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과세 되는 원조합원의 기존 주택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일반 주택에서 관리처분 계획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택과 입주권이 똑같이 다 비과세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일반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일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보유 및 취득 거주 기간이고요.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고 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데 주인이 거주하신다면 보유 및 거주 기간이 다 들어갈 거고요. 임차인이 거주하신다면 보유 기간으로 철거일까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주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두 번째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 기준일은 관리처분 인가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른 주택이 없어야지 되는데 예외적으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2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일반 주택일 때 집이 하나 있고 집을 또 하나 샀을 때 1년 이후에 다른 집을 샀어야 되고 3년 이내에 이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일시적인 2주택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입주권이나 주택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미적용 특례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미적용 특례라고 하는 거는 특례,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추가로 집이 생겼을 때에 기존 입주권을 팔면 종전 같은 경우 주택일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입주권일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혼인 및 동거 봉양 합가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혼인했을 때 동거 봉양 합가 주택, 그러니까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했을 때는 기존 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혼인을 해도 비과세가 안 되고 동거분양을 위해서 합가를 해도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속주택. 제가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하나가 상속을 받았어요. 주택 하나를. 그럴 때 기존에 있던 입주권을 팔 때 이게 주택이었을 때는 비과세가 당연히 됐는데 입주권 상태에서는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입주권이 주택인 상태에서는 팔게 되면 비과세가 당연히 되는데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인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사고 이게 주택인 줄 알고 그냥 팔았다가는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 점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입주권이 있는 입주권을 팔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거주주택, 기존 입주권으로 바뀐 주택이 거주주택이었어도 기존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거를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이 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입주권을 하나 샀을 때 종전에 있던 입주권을 팔 때는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거꾸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산 분양권을 사게 되면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게 되고 기존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이것도 역시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적용 특례는 굉장히 흔히 생각하면 기존 주택으로 생각하면 다 비과세가 되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내용인데요. 입주권인 상태로 바뀌게 되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입주권인 경우에는 양도시에 세무사님이나 부동산 전문가한테 꼭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입주권에 대해서 입주권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 또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